미국 Hello again. 언론계가 As 발칵 we talk in the 뒤집어졌습니다. transfer show, LA타임스의 베테랑 스포츠 기자 사라 밀러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손흥민 Son, they've got LAFC 15 million 이적은 말도 pounds 안 here, 되는 Michael. 도박입니다. That seems like good 15년간 베컴부터 말도나까지 모든 빅딜을 분석해온 그녀가 2,650만 달러, 하나 367억 원이라는 MLS 최고 이적료에 대해 내린 냉정한 판단이었죠. ESPN의 데이터 전문가 빅터 장도 9개월 내 실패할 아시아 마케팅 버블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BMO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이 냉철한 기자의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국계, 히스패닉, 백인, 흑인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손이 나는 함성을 직접 목격한 순간 말이죠. 과연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숫자에만 의존하던 15년 차 기자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을까요? 편견이 감동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LA타임스에서 15년째 스포츠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축구를 우습게 봤어요. 특히 한국 축구요. 기술은 있지만 피지컬이 부족하다. 개인기는 좋지만 조직력이 떨어진다. 이런 편견들 말입니다.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회의실에서 아시아 선수들 이야기가 나오면 또 마케팅용 영입이겠지라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2025년 8월 19일 아침 LA타임스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제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도 이건 도박입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도박이에요. 제 옆에 앉은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50만 달러라고? 미쳤군요. 사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어요. 베컴 영입 당시의 데이터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베컴은 2007년에 2억 5천만 달러 계약을 했지만 실제 연봉은 650만 달러였어요. 나머지는 광고 수익 분배였고요. 그런데 손흥민은 순수 연봉만 2,650만 달러라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편집장인 마이클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프리미어리그와 MLS의 격차를 생각하면. 맞아요. 제가 손뼉을 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전 세계가 보는 리그예요. MLS는 솔직히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그리 높지 않잖아요. 시청률도, 관중 수도요.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끼어들었죠. 그런데 사라, 손흥민이 아시아에서는 엄청난 인기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아시아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요. 몇 개월 반짝하다가 끝날 겁니다. 마이클이 제게 물었어요. 그럼 오늘 오후 ESPN 토론회에서 어떻게 나갈 건가요? 공개적으로 비판할 거예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때 저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요. 15년간 쌓아온 경험과 분석력이 틀릴 리 없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인스타그램 알림이었어요. LAFC 공식 계정이 뭔가를 올렸다는. 저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죠. 그저 확인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댓글 수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보통 LAFC 게시물에는 댓글이 몇백 개 정도 달렸는데 이번엔 14,000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이에요. 14,000개라니. 저는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15,000개를 넘어서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데 제가 중얼거리자 제임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요? 손흥민 이적 발표 게시물인데 댓글이 너무 많아요. 평소 LAFC 게시물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마이클 편집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시아 팬들이 몰려든 거겠죠. 일시적 현상일 텐데. 맞아요, 편집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단순한 댓글 폭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어도 다양했거든요. 한국어만이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까지 섞여 있었죠. 오후 ESPN 스튜디오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LAFC 스토어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도 몇십 명이나요. 말도 안 돼.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ESPN 스튜디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그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어요.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요? 표정이 좀 굳어 보이세요. 아, 네. 좀 복잡한 기사 건이 있어서요. 축구 관련이신가요? 제 남자친구가 축구광인데 오늘 아침부터 난리예요. 먼 한국 선수가 LA에 온다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선수요? 네. 손흥민인가? 그 사람 말이에요. 티켓 가격이 벌써 2배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회가 시작되자 진행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LA타임스의 사라 밀러 기자님과 함께 손흥민 LAFC 이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라 기자님,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준비해온 멘트를 시작했어요. 이번 이적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2,650만 달러라는 금액은 MLS 기준으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죠.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팬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나요? 진행자가 반박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될까요? 베컴 때도 처음엔 난리였지만 결국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동료 기자 린지였습니다. 사라, 지금 봤어? MLS 공식 유튜브? 무슨 일인데요? 손흥민 웰컴 영상이 100만 뷰를 넘었어. 아직 올린 지 6시간도 안 됐는데 말이야. 저는 급하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린지. 이 정도 반응은 예상 못했어요. 나도 그래.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댓글이야. 여러 나라 언어로 뒤섞여 있어.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심지어 중국어도 보여.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티켓 거래 사이트들을 들여다봤죠. 평소 30달러 하던 일반석이 65달러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직 경기 일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죠. 도대체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 스포츠 기자를 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선수 한 명의 이적 발표만으로 이렇게까지 시장이 요동칠 줄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4,000개 댓글, 100만 뷰, 2배로 뛴 티켓 가격. 일시적 현상일 뿐이야. 며칠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BMO 스타디움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도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뭔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패닉, 백인, 아시안, 흑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죠. 그들 모두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 구호가 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소니, 소니, 소니.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발음이었어요. 근데 왜인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그 열기가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린지, 나 BMO 스타디움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현장 취재는 안 했을 거예요. 데이터와 인터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에 도착하니 주차장부터 북적였어요. 평일 오후인데도 말이죠.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경기라도 있나요? 아니요, 기자님. 그냥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요. 스타디움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20대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었고, 히스패닉 가족들이 아이와 함께 경기장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국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오신 건가요? 맞아요. 진짜 믿기지 않아요.
손흥민이 LA에 온다니.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MLS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수준이 낮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청년이 되묻더군요. 손흥민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조카가 이제 아시아 선수가 뛰는 걸 직접 볼 수 있다고요. 옆에 있던 멕시코계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제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아시아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고 있거든요. 아시아 선수들을요? 네.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 말이에요. 몸이 크지 않아도 기술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어요. 필리핀계 간병사는 밤 근무 끝나고 경기 보러 올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고, 중국계 대학생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시작되나?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었어요. 한국 응원가였죠.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손이, 손이. 처음엔 몇 명이었는데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구호를 외쳤어요. 한국인, 멕시코인, 백인, 흑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간 기자를 하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스타디움을 나와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윌셔대로와 6번가 일대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현수막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환영합니다. LAFC 손흥민, 코리아타운이 응원합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한 식당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언제 저 현수막들을 다신 거예요?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걸었어요. 상인회에서 다 같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언제 또 있겠어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손흥민이 여기 온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손님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티켓 예매 언제 시작하지? 우리 팀 유니폼에 손흥민 이름 넣어야겠어. 다음 시즌권 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제가 데이터로만 보던 숫자들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감정들이 있었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LAFC 이적과 관련해 내일 시청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시청에서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LA 시장과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 총영사까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시장까지 나선다고요? 연방 의원까지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온 다음 멘트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스포츠 데이터 전문가 빅터 장은 오늘 ESPN을 통해 이번 이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는 이를 두고 아시아 마케팅 버블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끄고 급하게 ESPN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빅터 장이라는 데이터 평론가가 긴급 기고문을 올렸더군요.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손흥민 LAFC 이적, 9개월 내 실패할 아시아 마케팅 버블. 기고문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북미 리그 적응률은 32%에 불과하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조기 은퇴 사례가 빈번하다. 팬덤 열기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 숫자로 포장된 편견들이었어요. 다음 날 시청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 계단에 기자들이 100명도 넘게 모여 있었어요. 로컬 언론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심지어 유럽 기자들까지 왔더군요. 이 정도 규모는 시장 선거 때나 봤는데 옆에 있던 동료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LA 시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오늘은 LA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이는 날입니다. 시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의 다문화적 가치와 포용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죠. 연방 하원의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이적은 한미 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총영사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한국과 LA의 오랜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라 밀러, LA타임스입니다. 혹시 빅터 장의 비판적 보고서는 보셨나요? 시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개인적 의견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보다 사람을 봅니다. 이미 시민들의 반응만 봐도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한국 총영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영사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무엇 때문에요? 어제 코리아타운을 둘러봤는데 한국계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기자회견장을 나오면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편집장 마이클이었습니다. 사라,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큰 이벤트였어요. 시장까지 나서는 걸 보니. 그런데 지금 ESPN에서 빅터 장이 라이브로 또 뭔가 하고 있어. 확인해봐. 급하게 ESPN 라이브를 켰습니다. 빅터 장이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과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면 6개월 안에 모든 게 사라질 거예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뜨겁지 않나요? 감정적 반응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왔어요. 아시아 마케팅은 항상 초반에만 반짝하고 끝나죠.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가득했어요. 베컴도 결국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손흥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면을 끄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빅터 장이 옳은 걸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일시적 감정에 불과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청 계단에 모인 기자들, 기자회견장의 열기, 총영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 그런데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LAFC, 내일 중대 발표 예정. 구단 관계자들 긴급 회의.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중대 발표라니. 혹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빅터 장의 비판에 흔들린 걸까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FC 단장이 공개한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존 소링턴 단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은 이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존 소링턴 단장의 첫 마디에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9년 프로젝트라고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9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계획해왔어요. 단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2016년부터의 상세한 계획표가 나왔죠.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MLS로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9년 동안 한 선수를 위해 준비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진짜 비전이었던 거죠. 구단주 베넷 로젠솔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 MLS의 글로벌 위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거죠. 기자가 질문했어요. 9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짧다고 생각해요. 단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빅터 장의 비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핸드폰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손흥민 경기 티켓 50% 할인. 지금 바로 클릭. 링크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수상했거든요. 린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너도 이상한 티켓 사기 메시지 받았어? 받았지. 근데 사라, 이거 진짜 심각해. 지금 SNS에서 가짜 티켓 링크가 수백 개씩 돌아다니고 있어. 뭐라고? 스캘퍼들이 손흥민 열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 특히 한국 팬들을 노리고 있다고. 집에 와서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까지. 가짜 티켓 판매 링크가 도배되어 있었죠. 손흥민 첫 경기 VIP석 90% 할인. 마지막 기회, 손흥민 만날 수 있는 특별 티켓. 모두 가짜였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댓글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더니 진짜네.
아시아인들 돈 뜯어내기 딱 좋은 기회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팬들을 속이고 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LAFC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스캘핑 문제 알고 계시나요?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법무팀이 대응 중입니다. 어떤 대응인가요? 우선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고 가짜 사이트 신고도 접수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보였어요.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제 $300 송금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60대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자랑 같이 경기 보려고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지만 해외 계좌라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었어요. 비슷한 피해자들이 여럿 있었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손흥민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편집장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스캘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들이 언론에도 압력을 넣고 있다고. 압력이요? 손흥민 관련 부정적 기사를 쓰라는 거야. 티켓 가격 폭등이 손흥민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티켓 되팔이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진짜 악역이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보도하는 거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범죄를 고발하는 거야.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수한 팬심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다 쓰고 나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모든 것을 0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는 모든 것을 이곳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약금, 연봉?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LA에는 축구를 사랑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LAFC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K-Football for Kids 프로그램 런칭. 손흥민과 구단이 함께 만든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이었어요. 메가더파크와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이거 취재해보고 싶어요.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가서 직접 봐보지. 메가더파크에 도착하니 이미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계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흑인, 백인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했죠. 코치가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축구도 배우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직접 와요.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해야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훈련을 지켜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이들이 축구 하나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 기자님이세요? 한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LA타임스에서 나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레슨비가 너무 비싸서.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있던 다른 부모도 끼어들었어요. 제 딸이 한국 선수를 정말 좋아해요. 작아도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걸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 네. 저도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10살 정도 된 한국계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답했어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데? 착한 선수요. 손흥민 선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승부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코리아타운 커뮤니티 센터에도 들렀습니다. 여기는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 멘토링까지 포함된 종합 프로그램이었죠. 센터 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손흥민 선수가 약속했어요. 본인이 LAFC에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하겠다고.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감동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본 건 숫자였어요. 2,650만 달러라는 계약금, ROI, 마케팅 효과,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건 사람이었어요. 희망을 품은 아이들, 감사해야 하는 부모들, 꿈을 키우는 커뮤니티. 나는 뭘 보고 있었던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기사를 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15년간 기자를 해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사를 거의 다 쓸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캘퍼들이 반격에 나섰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이제는 손흥민의 이름을 이용해서 더 악질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그들이 K-Football for Kids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짜 후원 모금이라는 새로운 수법으로 말이죠. 손흥민 아동 후원 모금함에 기부하세요. 가짜 웹사이트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진짜 K-Football for Kids 로고까지 도용해서 말이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급하게 LAFC에 전화했습니다. 법적 대응 준비하고 계시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위고 요리스.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기자였어요. 그는 몇 년 전 스포츠 도박 조직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위고. 나야 사라. 사라.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도움이 필요해. 스포츠 스캘핑 조직 관련해서. 위고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손흥민 관련 사건 말하는 거야? 알고 있어? 당연히 알지. 이미 수사 중이야. 근데 사라.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티켓 되팔이가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단이지. 위고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다운타운 카페에서 만났는데 위고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직이 지금까지 쓴 수법들이야.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어요. 베컴 때도 말도나 때도 다른 스타 선수들 올 때마다 똑같은 짓을 했어. 그럼 왜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거야? 증거가 부족했어. 그런데 이번엔 달라. 위고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거든. 정말? 응. 양심의 가책을 느낀 조직원 중 한 명이 FBI에 제보했어. 위고가 보여준 증언서를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아시아 선수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더 악질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아시아 팬들이 상대적으로 신고를 덜 한다고 여겼거든요. 언어 장벽 때문에 속이기도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사건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했었어요. 읽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언서 공개해도 돼? 아직은 안 돼. 수사 중이거든. 하지만 곧 공개될 거야. 그날 오후 편집부로 돌아와서 편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네. 마이클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사라, 더 중요한 건 이거야. 뭔데요? LAFC, LA시청,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이 연합해서 대응에 나선다고 해. 연합이요? 응. 시민 보호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리고 손흥민도 직접 참여한다고 하더라. 다음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시장, LAFC 단장, 그리고 손흥민이 함께 나왔어요. 우리는 팬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이름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장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LA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범죄를 척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대응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뉴스를 확인하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스캘핑 조직 주요 인물들이 체포됐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말이죠. 드디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제가 본 건 숫자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진짜 가치가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하나 써보자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담은 칼럼을 말이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손흥민, 도박이 아니라 가치혁명. 키보드 앞에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 오만함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처음 만날 때로 돌아가자. 혼자 중얼거리며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나는 손흥민의 이름 옆에 도박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베컴 때의 표를 열어놓고 프리미어리그와 MLS의 간극을 말했고 내 옆자리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진 몰랐다. 윌셔와 6번가에 걸릴 현수막의 숫자도 BMO의 밤 공기를 가를 소니의 탄성도 그리고 나 스스로의 오만이 얼마나 작았는지조차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간 기자로 살면서 이렇게 술술 써진 적은 없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도 배웠다. BMO 스타디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코리아타운의 현수막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2650만 달러는 숫자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축구공을 차며 꿈꾸는 미래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 기사를 쓰면서 제 마음도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빅터 장의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다. 가치는 숫자로 재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기사를 다 썼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흥민, 도박이 아니라 가치혁명. 편집장에게 메일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편집부가 난리였어요. 사라, 대박이야. 린지가 달려왔습니다. 기사 반응이 엄청나.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정말요? 응. 그리고 MLS 시즌 패스에서 하이라이트로 소개하겠다고 연락 왔어. 편집장 마이클도 웃고 있었어요. 사라, 정말 좋은 기사였어. 진심이 느껴졌다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심지어 BBC까지 제 기사를 인용하더군요. LA 타임스 기자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한국 언론들도 기사를 번역해서 내보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기자네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끝까지 읽고 나니 감동이에요. 이런 변화가 진짜 저널리즘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빅터 장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데이터 전문가들이 그의 분석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였어요. 아시아 선수들의 적응률 32%는 잘못된 표본 추출, 문화적 차이를 과대평가한 편향된 분석. 빅터 장은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캘핑 조직들도 완전히 수탕됐어요. 국제 공조 수사 덕분에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거든요. 무엇보다 K-Football for Kids 프로그램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처음에는 2곳에서만 시작했지만 이제는 LA 전역으로 확대됐죠.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후 혼자 BMO 스타디움에 갔습니다. 텅 빈 경기장에 앉아서 지난 몇 주간을 돌아봤어요. 숫자는 경기 결과를 적지만 가치는 도시의 기억에 남는다. 혼잣말을 하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처음 손흥민 이적 발표 게시물을 다시 봤어요. 댓글이 지금은 50만 개를 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댓글들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손흥민.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해요. LA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모두 진짜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코리아타운을 지났습니다. 현수막들이 아직도 걸려 있었어요. 이제는 더 많아졌죠. 손흥민과 함께하는 LA. 꿈을 주는 선수. 희망을 주는 도시. 신호등에 걸려서 잠깐 멈췄는데 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아빠, 나도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어. 그 대화를 들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저기에 있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꿈에서, 데이터가 아니라 희망에서 말이죠. 15년간 기자로 살면서 많은 기사를 썼지만 이번만큼 보람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도박이라고 생각했던 이적이 실제로는 혁명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숫자의 혁명이 아니라 가치의 혁명, 마음의 혁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혁명의 한복판에서 저도 변했습니다. 기자에서 목격자로, 비판자에서 이해자로.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의 LAFC, 이적은 성공할 거라고. 숫자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가슴으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숫자 너머에 있으니까요.